왜 자꾸 싫다고 해? 한 달에 60번도 못해?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의무처럼 기계처럼 사랑은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진숙입니다. 올해 48, 25살에 황희철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재벌이었고 제 집안은 평범한 중산층이었습니다. 23년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60번, 하루 평균 2번씩. 너무 커서 아팠고 사랑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데이트 앱을 설치했습니다. 이준혁? 가난하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남자. 48세에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사랑은 횟수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이것은 명품 옷장 속에 갇혀있던 여자가 진짜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어둠 속에서 손이 내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진수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 남편 황희철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떠야 했습니다. 피곤해. 작게 말했습니다. 어제 한 번밖에 안 했잖아. 그의 손이 내 허리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침대 시트가 축축했습니다. 식은땀이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힘들어. 목소리를 낮췄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샹들리에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5천만 원짜리 수입품. 아름답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참아야 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 아니 15분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오늘 좀 빨리 끝났네.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샤워실로 걸어가는 뒷모습. 혼자 남았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몸이 욱신거렸습니다. 쓰라렸습니다. 이번 달 며칠째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오늘이 15일. 지금까지 32번. 한 달에 60번. 하루 평균 2번. 23년 동안 계속된 일. 한숨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삼켰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줄기가 타일을 때리는 소리.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베개가 젖어갔습니다.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입는 소리. 넥타이 매는 소리. 나갔다 올게. 무심한 목소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48. 주름이 깊어진 얼굴. 공허한 눈빛. 명품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샤넬 실크 파자마 150만 원. 하지만 그 안의 몸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샤워기를 틀고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그의 체온, 그의 냄새, 그의 손길. 하지만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23년 동안 쌓인 것들은 물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옷장을 열었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명품으로 가득한 옷장. 어느 것을 입어야 할까요? 어차피 행복해지지 않을 텐데. 검은색 샤넬 재킷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외모만. 핸드폰이 울렸고 이수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유일한 친구. 진수가 점심 먹자. 강남역. 응. 가방을 챙겼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 2천만 원짜리. 무겁고 화려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 가득한 공간. 사방에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누구지? 강남역 레스토랑. 친구 이수진이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괜찮아.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지친 것이었습니다. 희철이는 잘 지내? 응.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수진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데이트 앱 하거든. 뭐? 깜짝 놀랐습니다. 응. 처음엔 나도 그랬는데 해보니까 괜찮더라.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냈고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프로필 올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야. 남자들의 사진, 간단한 소개. 나이 많은 사람도 많아. 40대, 50대. 나는 결혼했잖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수가,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너 행복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봐도 너 요즘 이상해. 웃지도 않고. 수진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괜찮아. 48세가 늙은 거야? 아직 젊어. 인생 절반도 안 살았어. 수진이가 핸드폰을 내 앞으로 밀었습니다. 한번 해봐. 그냥 구경만이라도. 수진아, 희철이만 보고 살 거야? 너도 행복할 권리 있어. 행복할 권리. 그런 게 내게 있었나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 텅 빈 집. 큰딸 소희는 대학생, 둘째 민준도 대학생, 막내 준서는 고등학생. 소파에 앉았습니다. 1,000만 원짜리 이탈리아 가죽 소파. 차가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냈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데이트 앱? 망설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지만 수진이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행복할 권리. 앱스토어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쳤습니다.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를 골라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앱이 설치됐습니다. 회원가입하면 프로필 사진, 나이 소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작년 제주도 여행 사진.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모습. 나이 48세. 소개 인생 2막을 준비 중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등록했습니다. 정말 프로필이 등록됐습니다. 화면에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45세, 50세, 52세. 다양한 얼굴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3년 만에 느껴보는 감정. 호기심. 띠링. 메시지 알림. 손이 떨렸고 화면을 눌렀습니다. 이준혁 50세님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필 보고 인사드립니다. 인생 2막, 멋진 말이네요. 저도 준비 중입니다. 짧은 문장. 정중하고 따뜻한 느낌. 프로필 사진을 눌렀습니다. 50세 남자. 온화한 인상. 직업 프리랜서 작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답장을.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 엄마 나왔어. 막내 준서였습니다. 황급히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응 왔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준서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교복 차림. 오늘 저녁 뭐해요? 아직 안 정했는데.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요. 준서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준혁의 메시지. 안녕하세요. 프로필 보고 인사드립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로 올라갔습니다. 답장할까? 망설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안 돼? 나도 행복할 권리 있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시지 감사합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정말 심호흡을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띠링. 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2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 설렘,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준혁이었습니다. 답장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커피 한 잔 어떠세요? 편하신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정중한 문장, 심장이 뛰었습니다. 만나다니.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사실 이 앱을 시작하게 된 건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전, 저녁 11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진수가. 침실로 들어오는 발소리. 나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니, 읽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 돼. 나는 먼저 말했고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왜? 너무 피곤해. 어제도 그저께도 했잖아. 침묵이 흐르며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의무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무라니. 우린 부부잖아. 부부니까 의무지. 그가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에 60번. 우리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숨이 막혔습니다. 정략 결혼의 조건이었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정한. 그래도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비웃었습니다. 사랑? 23년 동안 사랑 같은 거 있었어? 가슴이 무너지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23년 동안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냥 해. 그가 다가왔습니다. 싫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매일 밤 너무 아파. 너무 무리야. 무리? 응. 너무 격하고 나는 견딜 수가 없어. 그가 한숨을 쉬며 돌아서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나가. 지금? 응. 당신이 안 해주니까 다른 데서 해결해야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잘 자. 현관문이 닫히며 혼자 남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데서 해결? 그날 이후 남편은 매일 늦게 들어왔고 새벽 1시, 2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낯선 향기. 3일째 되는 날, 저녁 8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황희철 사모님이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 네, 그런데요. 남편분 핸드폰이 저희 가게에 놓고 가셨어요. 가게요? 네, 강남의 호텔바예요. 숨이 막혔습니다. 호텔. 지금 찾으러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30분을 달려 호텔바에 도착했습니다. 황희철 핸드폰. 아, 네. 여기 있어요. 직원이 핸드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30분 전에 나가셨는데요. 여자분이랑 같이 계셨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젊은 분이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잠금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유진 오빠 핸드폰 두고 갔어요. 히읗히읗. 손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니 열렸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 525. 카카오톡을 열었고 유진이라는 이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오빠 생각만 나요. 내일 또 만나요?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호텔 침대에서 찍은 셀카, 웃고 있는 젊은 여자와 그 옆에 앉은 황희철. 더 올리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오빠 대단해요. 부인은 안 해준다며? 그럼 나한테 다 줘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내리니 또 다른 메시지. 오빠 너무 좋아요. 부인이랑 할 때랑 다르죠? 나는 아프다고 안 해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했던 거 23년 동안 참았던 고통, 의무처럼 받아들였던 시간들,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 이제 다른 여자와 채우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는 뭐지? 그때 수진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도 행복할 권리 있어. 일주일 후 나는 그때의 기억을 생각할 때면 숨막히고 답답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준혁의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만나서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하지? 망설였습니다. 남편도 했습니다. 호텔에서 다른 여자와. 하지만 나도 똑같이 하는 건가? 준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소혜, 민준, 새 아이의 엄마.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너무 외로웠습니다. 23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웃고 있고 나는 여기서 혼자 울고 있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친구처럼 만나는 거야. 그것뿐이야.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오후 2시 어떠세요? 전송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정말 보낼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3년을 함께한 사람. 아이들도 떠올랐습니다. 3명의 아이들.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했습니다. 유진이와 나는 왜 혼자 참아야 하나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냥 만나만 보는 거야. 눈을 감고 전송했고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완벽합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는 어떠세요? 조용하고 편한 곳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만나게 되는구나. 두려웠습니다. 네, 좋아요. 짧게 답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고 거울을 봤습니다. 48세 여자. 나 뭐 하는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외로웠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이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준혁 씨. 프로필 사진 속 온화한 미소.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야기를 들어줄까요? 그냥 친구처럼. 시계를 보니 저녁 6시였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늦을 것입니다. 아마 유진이와 함께 식탁에 저녁을 차리고 준서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녁 먹어요? 응, 먹자. 같이 밥을 먹으며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17세. 아직 어린 아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너무 힘들었고 준서가 물었습니다. 아빠는요? 늦게 온대. 또요? 요즘 매일 늦게 오는데. 바쁘나 봐. 거짓말이었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고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내일. 두렵고 떨렸습니다. 새벽 1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와 술 냄새와 향수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누웠습니다. 바라봤습니다. 45세 남자, 23년을 함께한 사람, 새 아이의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당신도 했잖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그냥 커피만 마시는 거야.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켜고 이준혁과의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내일 2시에 뵙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으니까요. 23년 동안 혼자였으니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아이들아.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었습니다. 외롭고 아프고 위로가 필요한 그냥 친구처럼만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죄책감과 기대가 뒤섞인 채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모레가 됐습니다. 오후 1시 30분. 옷장을 열며 망설였습니다. 오늘은 뭘 입지? 베이지색 가디건을 골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단정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강남역 2시. 지하철을 타고 가며 창밖을 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역에 도착해 카페로 향했는데 이준혁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숙 씨.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가가 앉았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그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눈송이가 하나 둘 떨어지더니 점점 굵어졌습니다. 눈이 오네요. 정말요? 창밖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날씨 예보엔 없었는데 눈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창밖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거 택시 잡기 힘들겠는데요. 이준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핸드폰으로 택시 앱을 켰지만 배차 대기 200명. 어떡하죠? 제 작업실이 여기서 10분 거리예요. 거기서 눈 그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어때요? 망설였습니다. 남자 집에. 하지만 밖은 폭설이었고 택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냥 차나 한잔 하시면서 쉬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눈길을 걸었습니다. 하얀 눈이 옷에 내려앉으며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10분을 걸어 도착한 곳은 낡은 빌라 3층이었습니다. 여기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책상, 침대, 작은 주방. 좁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앉으세요. 따뜻한 거 끓일게요. 소파에 앉으며 둘러봤습니다. 책장에 가득한 책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과 원고지.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라면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주방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고 라면 냄새가 퍼졌습니다. 여기요. 냄비째 가져온 라면.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같이 먹어요.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한 냄비에서 같이 먹는 라면. 23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 음식보다 이 라면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숙 씨. 네. 행복하세요? 지금. 질문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3년 동안 행복이 뭔지 몰랐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랑은 사랑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매일 밤 의무였어요. 사랑이 아니라 목이 메었습니다. 아팠어요. 몸도 마음도. 눈물이 흘러내렸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해요. 이런 이야기 괜찮아요. 그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오세요. 참지 마시고. 어깨를 감싸는 손 따뜻했습니다. 울었습니다. 2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멎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진숙 씨, 낮은 목소리. 그의 손이 내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10cm, 5cm, 입술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설렘인가? 그때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멈췄습니다. 남편의 전화였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고 내가 뭐 하는 거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죄송해요. 전화 받아야 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야?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 친구 만나고 있어. 지금 몇 시인데? 빨리 와.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이준혁을 봤습니다. 죄송해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제가 택시 잡아드릴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그쳤고 거리에 택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숙 씨, 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갑자기,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들어가세요. 조심히. 네, 감사했어요. 택시에 탔습니다. 뒤돌아보니 그가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였으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입술에 손을 댔습니다. 키스할 뻔했어.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나 진짜 이러는 거야? 남편 얼굴이 떠올랐고 아이들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혁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그의 손, 가까웠던 그의 입술. 나 어떡하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밤 9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었네. 눈 때문에 택시가 안 잡혀서. 그래. 무심한 대답. 침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볼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손으로 입술을 만졌습니다. 조금만 더였으면. 핸드폰이 울렸고 이준혁이었습니다. 무사히 도착하셨어요? 네, 방금 집에 왔어요. 다행이에요. 오늘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숙 씨, 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만나야 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네, 만나요. 감사합니다.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키스할 뻔했습니다. 조금만 더였으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나 어디까지 가는 거지? 나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이준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강 산책 어떠세요? 날씨가 좋대요.
망설였습니다. 지난번 일이 떠올랐습니다. 키스할 뻔했던 순간 또 만나도 될까? 하지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몇 시에? 오후 3시. 여의도 어때요? 네. 오후 2시 50분.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준혁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강물이 반짝였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지난번에 죄송했어요.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갑자기 다가간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저도 놀라긴 했지만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과 다르네. 남편은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23년 동안 진숙 씨, 네, 남편분이랑은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정략 결혼이었어요. 제가 25살 때 사랑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정한 결혼이었고 저는 그냥 따라갔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어렸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고 제 집안은 평범한 중산층이었죠.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명품도 사주고 좋은 집에서 살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사랑이 없어서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3년 동안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 없어요. 서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냥 의무였어요. 전부 이준혁이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준혁 씨는 왜 이혼하셨어요? 전 처가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눈빛에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돈요? 네, 전 작가라서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그게 불만이었나 봐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변하더라고요. 힘드셨겠어요. 많이 힘들었죠. 5년 지났는데도 아직 말끝을 흐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낙엽이 발밑으로 굴러왔습니다. 진숙 씨, 네, 우리 비슷하네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둘 다 상처받았고 외롭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손을 꼭 잡아주며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결이 잔잔하게 흘렀고 햇살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지하철역까지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까지 걸으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 잡아본 다른 남자의 손. 죄책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잘 들어가세요. 네, 준혁 씨도요. 또 연락드릴게요. 네. 지하철을 타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어디까지 가는 걸까?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이준혁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배려심 있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녁 7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큰딸 소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응, 왔어. 소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소희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호텔 앞에서 찍힌 사진. 친구가 보냈어.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바람 피우는 거 알았어? 숨이 막혔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한 달 전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왜 아무 말 안 했어? 말할 수 없었어. 너희한테.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희가 다가와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아빠가 잘못한 거지. 소희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멎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응? 이혼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이혼하라고. 우리 다 알아. 아빠가 바람피는 거. 소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민준이도 알아. 준서만 모를걸? 너희가. 엄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였어. 웃지도 않고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이혼해. 우리 괜찮아. 하지만 너희 아빠인데. 아빠는 엄마한테 잘못했어. 23년 동안.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우리 다 컸어. 이제 엄마 행복이 중요해.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고마워.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소희가 안아주었고 따뜻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혼, 23년 결혼 생활을 끝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폈고 나는 23년 동안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이준혁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진숙 씨 덕분이에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나 정말 이혼하는 거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준혁과 함께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편안했고 따뜻했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전송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혼을 할까요? 이준혁과 함께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23년 전처럼 참고만 살 수는 없다는 것.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오후 3시 백화점에 갔습니다. 준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선물을 사야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어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10m 앞 명품 매장 앞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 20대 후반쯤 보이는 여자가 가방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유진, 카톡에서 봤던 그 여자, 숨이 막혔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3층에 도착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부딪히며 지나갔지만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가방을 들어 여자 어깨에 걸쳐주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웃으며 고개를 기울였고 남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23년 동안 나한테는 한 번도 저렇게 따뜻하게 웃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여자가 남편 팔짱을 끼며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기둥에 기대섰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따뜻한 목소리. 준혁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숙 씨? 무슨 일이에요? 지금 어디세요? 작업실이요. 왜요? 가도 될까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나중에 말할게요. 지금 가도 돼요? 네, 오세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여의도요. 차창 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저렇게 행복해 보였구나. 명품 가방을 사주며 웃고 있던 남편. 나한테는 한 번도 저런 표정을 지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빌라 3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이준혁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진숙 씨,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숙 씨, 왜 그래요? 무슨 일이? 그가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백화점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품, 그 안에서 울었습니다. 23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외로움, 고통, 배신감. 얼마나 울었을까요? 진정되고 나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컵을 받아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남편을 봤어요. 다른 여자랑, 명품 가방 사주면서 웃고 있었어요. 나한텐 한 번도 안 해준 표정으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23년 동안 한 번도 저렇게 안 웃어줬어요. 티슈를 건네는 그의 손, 받아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한텐 의무만 요구했어요. 한 달에 60번씩.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팠어요. 너무 무리였어요. 사랑도 없이. 그가 조용히 들어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저 여자한텐 저렇게 따뜻하게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숙 씨,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사랑은 횟수가 아니에요. 네, 마음이에요. 진심이에요.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한 달에 60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을 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분은 진숙 씨한테 진심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는 진심이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숙 씨를 만난 후로 매일 생각했어요. 제 뺨을 쓰다듬는 손, 따뜻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전 진숙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엔 눈을 감았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 입술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진심이 담긴 키스.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눈을 떴을 때 그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았어요.
볼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다시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키스를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행복했습니다. 48세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숙 씨, 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남편과 이혼해야 할까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요. 제가 기다릴게요. 고마웠습니다. 그의 품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왔습니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일어서며 거울을 봤습니다. 입술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들키겠다. 립스틱을 고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그가 손을 잡았습니다. 진숙 씨,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또 연락할게요. 네. 계단을 내려가며 뒤돌아봤습니다. 그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입술이 여전히 붉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키스했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48세에 23년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다른 남자와 키스를 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밤 10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입술을 만졌습니다. 이준혁의 키스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그 순간 침대에 누웠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선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준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이준혁의 작업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그가 미소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앉으세요. 소파에 앉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많이 생각하셨죠? 그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새도록요. 후회돼요? 아니요. 우리는 손을 잡았고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진숙 씨, 그가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그가 다가왔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졌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입술이 닿았고 어제보다 깊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간절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진심.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내 뺨을 쓰다듬으며 목선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진숙 씨, 낮은 목소리. 네, 괜찮아요? 고개를 끄덕였고 침대로 향했습니다. 앉으니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떨리는 목소리. 두려웠지만 동시에 원했습니다.
23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진짜 사랑을 그가 천천히 가까이 왔습니다. 블라인드가 내려졌고 조명이 희미해졌습니다. 무서우면 언제든 말해요. 괜찮아요.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며 방 안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3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온기.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의무도 아니었고 진심이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좋았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여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48세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세요? 행복해서요. 그가 눈물을 닦아주며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품에 안겨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나 정말 이런 거야?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선을.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숙 씨, 네, 저랑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혼하고 저랑 새로운 시작을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소혜, 민준, 준서. 생각해 볼게요.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시계를 보니 7시였습니다. 가봐야 해요. 일어나 옷을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볼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이 부어 있었습니다. 들킬 거야. 화장을 고쳤지만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그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완전히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밤 8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남편이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차가운 목소리. 친구 만났어. 거짓말하지 마. 일어서며 다가왔습니다. 뭐? 오늘 강남에서 봤어. 남자랑 택시 타는 거. 숨이 막혔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누구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 만났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작게 말했습니다. 뭐? 남자 만났어.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당신도 만났잖아.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백화점에서 봤어. 가방 사주면서 웃고 있더라.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23년 동안 나한텐 한 번도 안 웃어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건 한 달에 60번씩 요구하면서 사랑은 없었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아팠어. 사랑 없이 의무만 하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알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만난 거야? 당신이 먼저 했잖아. 내가 왜 바람났는지 알아? 당신이 안 해줘서야.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소혜, 민준, 준서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보며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바람 폈대.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도 했잖아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뭐? 아빠 바람 피는 거 다 알아요. 우리.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애들 생각은 해? 애들은 다 알아요. 아빠가 잘못한 거. 소희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민준도 다가왔습니다. 저도요. 준서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준서를 봤습니다. 준서야, 너는? 저도 엄마 편이에요. 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무너지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았어. 이혼하자. 차갑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아이들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요, 엄마. 소희가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23년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준혁과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끝났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이준혁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무사히 도착하셨어요? 오늘 행복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남편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1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숙 씨, 네. 힘들었죠? 네, 힘들었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항상.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48년 인생에서 저도 사랑해요. 처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습니다. 23년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두렵지만 동시에 행복했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명확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중년 여성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필요 없어요. 위자료도요. 네. 남편분이 재벌인데요. 돈은 필요 없어요. 아이들만 제가 키우고 싶어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보았습니다. 3자녀 모두요? 네.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막내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 측에서 양육권을 주장할 겁니다. 경제력을 내세워서. 하지만 제가 23년 동안 키웠어요. 법원은 경제력도 중요하게 봅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낙엽이 발밑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준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진숙 씨, 변호사 만나고 오셨어요? 네, 방금 나왔어요. 어땠어요? 막내 양육권이 어려울 수도 있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강남역이요. 10분만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렸습니다. 준서를 뺏기면 어떡하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분 후 이준혁이 달려왔습니다. 진숙 씨,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품에 안겼습니다. 무서워요. 뭐가요? 아이들 잃을까 봐요. 안 잃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요? 제가 증인으로 나설게요. 진숙 씨가 얼마나 좋은 엄마인지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계가 드러나면 상관없어요. 진숙 씨가 중요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거리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 앞에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양육권 문제입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는 세 자녀 모두 양육을 원하고 피고는 막내만 양육을 원합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는 현재 무직이며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막내는 고등학생으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어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반론 있으십니까? 판사가 제 변호사를 받습니다. 네, 있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는 23년간 세 자녀를 직접 양육했으며 아이들 모두 원고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증인 신청했습니까? 네. 문이 열렸고 소희가 들어왔습니다. 증인석에 앉으며 저를 봤습니다. 증인은 큰딸 김소희입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중 누구와 살고 싶습니까? 어머니요. 소희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유는요? 아버지는 바람을 폈습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행복할 차례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증인.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와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증인은 누구와 살고 싶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은 많지만 저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돈은 없지만 저희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살고 싶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새 아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울면서 안아주었습니다. 이준혁이 멀리서 미소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세 자녀 모두 원고 양육으로 결정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요? 네, 아이들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어. 정말요? 엄마. 소희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민준과 준서도 소리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이혼 후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25평, 명품으로 가득한 100평 아파트와는 달랐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사 당일 이준혁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여기요? 박스를 들고 들어오는 네,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아이들도 함께 짐을 날랐습니다. 해가 지고 새 집에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바닥에 펼쳐진 돗자리, 시켜 먹은 치킨, 건배, 종이컵을 부딪혔습니다. 새 출발. 웃으며 치킨을 먹었고 이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 이제 행복하시겠어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할 거야. 준혁 아저씨 좋은 분 같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잘해주세요. 준서도 웃었습니다. 네, 약속드릴게요. 이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이준혁이 옆에 섰습니다. 힘들었죠? 네, 힘들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손을 잡아주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숙 씨, 네, 저랑 결혼해 줄래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결혼하고 싶어요. 진숙 씨랑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전 이혼녀의 애가 셋이나 상관없어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진숙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게요. 그가 일어서 안아주었습니다. 키스했습니다. 별빛 아래서 48세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니 23년은 의무였고 지금은 사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48세에 인생의 이막이 시작됐습니다. 6개월 후 작은 아파트 거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이준혁이 주방에서 계란 후라이를 굽고 있었고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소희가 웃었습니다. 응. 식탁에 앉으니 따뜻한 접시가 앞에 놓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함께 밥을 먹으며 민준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준혁 아저씨랑 데이트해요? 응, 한강 산책하려고. 좋겠다.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이준혁이 설거지를 하며 흥얼거렸습니다. 뒤에서 안아주니 그가 돌아서며 키스했습니다. 사랑해요. 저도요. 오후 한강공원 자전거를 함께 타며 바람을 맞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강을 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켰습니다. 소희에게서 카톡. 엄마 아빠 재혼했대요.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희야? 아빠가 유진인가 뭔가 하는 젊은 여자랑 결혼했대요. 그래. 괜찮아요?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준혁이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진숙 씨, 전 남편이 재혼했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랑요. 그가 꼭 안아주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잠깐 혼자 있을게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하늘, 별들, 눈물이 흘렀습니다. 23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아이들이 조용했습니다. 엄마,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돼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백화점에 준서 생일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저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황희철이었습니다. 옆에 유진이 있었고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유진의 배가 불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23년 동안 나한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 돌아서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이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올 수 있어요? 지금 갈게요. 10분 후
그가 달려왔습니다. 봤어요. 전 남편이랑 유진이 말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파요. 당연히 아프죠. 23년인데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 씨, 네, 저 잘한 걸까요? 그가 눈물을 닦아주며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진숙 씨는 용기를 냈어요. 용기. 네, 행복을 선택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준서 생일 선물을 꺼냈습니다. 운동화. 명품은 아니었지만 준서가 원하던 거였습니다. 와, 고마워요, 엄마. 준서가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이준혁이 옆에 섰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냥 만약에 하는 생각이요. 만약에요? 남편이 조금만 달랐다면 어땠을까?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랑까진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금만 관심을 가져줬어도 별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침에 안녕이라고 물어봐주고 힘들 때 괜찮냐고 물어줬더라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돼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근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근데요? 아직도 가끔 불안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잘 될까요? 준혁 씨랑 최선을 다할게요. 아이들은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그가 안아주었습니다. 품에 안겨 창문 너머로 아이들 방을 봤습니다. 잠든 아이들,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진숙 씨, 네, 다음 달에 결혼식 올려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키스했습니다. 별빛 아래서 48세, 늦었지만 사랑을 배웠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진심이었습니다. 1년 후 작은 결혼식장, 하얀 드레스를 입고 이준혁 옆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앞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키스했습니다. 49세, 새로운 시작, 때때로 불안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23년의 정이 쉽게 지워지진 않지만 새로운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돈 대신 사랑을 택했습니다. 잘한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23년을 함께한 사람이 조금만 달랐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사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48세, 늦은 나이의 사랑.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